뉴욕 증시의 전반적으로 강세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기폭제가 나오지 않으면서 점점 주 초반의 흥분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영국을 제외하고서는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지 않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공개된 경제 지표들도 성장 둔화를 가리키면서 시장에는 점점 경계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연일 상승하던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점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마감상 보면 오늘은 그동안 크게 올랐던 기술주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다시 커진 경기 둔화 우려감에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65%, S&P 500 지수가 0.41%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 부진에 오늘 0.18% 약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반도체 훈풍이 잦아들면서 오늘 소폭 내렸고요. 또 아마존도 기기 및 서비스 부문 위주로 대량 해고를 예고한 영향에 오늘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청 6위부터도 보면 메타의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식에 오늘 장 막판으로 가면서로 2% 넘게 빠진 것으로 마감됐고요. 테슬라도 단기 과매수 구간에 접어든 만큼 오늘 1.4% 하락했습니다. 한편 간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월마트가 있는데요. 개장 전 월마트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공개했지만 앞으로 이달부터 관세 영향으로 상품 가격 인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플레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비록 주가는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크게 줄이긴 했지만 소비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파월 의장도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변동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향후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사이의 기간이었던 2010년대보다 더 클 수 있다면서 공급 충격도 더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팬데믹 때와 같이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서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언을 봤을 때도 금리 인하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지표들로 살펴보면 간밤 여러 주요 데이터들이 나온 가운데 시장에서는 PPI 지표에 가장 크게 주목했습니다. 관세 여파로 PPI 수치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도매 물가지수가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보면 올해 4월 PPI는 전월 대비 0.5% 내리면서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크게 밑돌았고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 0.4% 내리면서 하락 전환했고 이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특히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0.7% 내리면서 PPI 하락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를 보면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전가하지 않고 기업들이 마진을 낮추는 방식으로 관세 부담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의 마진 축소로 인해서 전체 성장이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물론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급락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다음 달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 심리는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3월에 1.7% 늘어난 대비해서 크게 둔화했고요. GDP 계산에 들어가는 이 통제그룹 소매 판매 역시 전월 대비 0.2% 떨어지면서 직전 치고 예상치를 일제히 하회했습니다. 고율 관세의 여파로 소비자들이 미리 물건을 구매하던 영향이 점차 소진되면서 소비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비 위축이 앞으로 본격화되면 이 또한 경기 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노동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직전주와 비교해서 변동이 없었고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8만 1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주 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글로벌 무역 긴장도가 점점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사리 해고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중 관세 인하에도 3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하던 국채 수익률이 오랜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재정적자 확대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데이터들을 소화하면서 상승폭의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왔는데요. 간밤 PPI 지표가 예상을 크게 밑돌고 또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떨어지면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국채금리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또 국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규제 당국이 대형은행의 자본 규제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일부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간밤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2년물 국채 수익률 모두 0.09%포인트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도 오늘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는데요. 핵 합의가 다시 추진될 경우 이란산의 원유 공급이 늘어나서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소식에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2.42%, 2.16% 빠지면서 배럴당 61달러, 64달러에서 마감됐습니다. 한편 금 가격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금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저가 매수세도 함께 계속해서 들어와주면서 가격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1%가량 떨어졌던 금 선물은 오늘 다시 1.57% 오르면서 온스당 3,238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